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역에서 뛰고 계시는 34명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 국민의힘 협의회 정용환 의원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을 충족하면 시정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연구원 개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와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 연구 전담 기구, 즉 싱크탱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도시 13곳 중 시정연구원 설치 허가를 받은 도시로 경기도 성남, 그다음에 화성, 시흥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 5곳이 있습니다. 성남은 지난해 7월 출연금 34억 원을 들여 인구 50만 명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시정연구원을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1층에 개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직 허가받지는 않았지만 경남 김해시가 최근 행안부에 설립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나머지 7곳도 내년 중 설립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남은 개원 초기 정원 12명 중 현재 경력직 박사급 연구위원 10명이 일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연구직 정원 확대를 통해 최우수 박사급 연구위원을 25명을 확보해 기초자치단체 중 수준의 최고의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우리시 학술 영역의 20%와 정책 연구원을 직접 수행해 매년 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연 지 1년도 안 되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 때부터 미리 대비하지 못한 예상 낭비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전 행정의 오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시정연구원이 성남시의 싱크탱크로서 잘 작동되기 위해 앞으로의 발전을 향해 할 때입니다. 시정연구원을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맞춤형 연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타 시도 및 기관에서 온 연구위원들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우수한 연구 과제가 나올 수 있기에 각 실국소에서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정책 토론회 때 동석하고 주요 시설 및 지역을 견학하는 등 성남의 전반에 대해 빠르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박사들이 말하는 이론적인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용성과 지역화에 방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데이터 축적이 중요할 때입니다. 통계청 등 국가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등에서는 광역자치단체까지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 보유는 드뭅니다. 우리 시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시 정책 기획과와 같이 해야 합니다. 셋째, 성남을 넘어 글로벌을 지향해야 할 때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산하연구원으로는 조직이나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정책에 따라 글로벌을 지향해야 합니다. 시정연구원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비전에 따라 4차 산업의 혁명을 선도하는 성남시의 싱크탱크 및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교 테크노밸리 등 4차 산업의 아이콘 이미지를 잘 살려 IT, 바이오 등의 연구를 특화해 성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 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4차 산업 연구와 같은 최첨단 분야도 중요하지만 문화, 복지, 경제 등의 연구도 강화해 수정, 중원구와 판교를 품는 분당구 등 지역 불균형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성남시 도시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생활권 중개 수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인구 변화 기반과 복지 수요 예측, 교통 초기 개선 방안 등 본도심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규 연구원의 단계적 인력 확충과 직원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 10대 1 정도의 높은 경제를 기록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연구직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 연구원들의 연구 분야 수요가 겹치고 지역을 잘 아는 인력 확보에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은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게 큰 장점은 있지만 초창기부터 연구직 정원을 다 채우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지역 현안에 알맞는 연구 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5년까지 25명의 연구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기초단체산체 산하 연구원들이 전반적으로 연봉이 매우 낮습니다. 이분들이 성남에 관심을 두었다가 국책 연구기관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인력 유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구 책임자급에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개별 연구실을 제공하고 연구년 제도와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여 학회 및 해외 연수계 등을 부여하여 키워놓은 지역의 인재를 다른 곳으로 뺏기는 불상사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설립 취지와 달리 단체장의 종족되어 연구의 중립성을 잃어버린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적 연구원장 및 연구직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히 학연 및 지연 등 인맥 채용을 지향해야 합니다. 학술 영역이라 하더라도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정무적 또는 실무적으로 마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과감히 외부에 맡기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종래의 수탁 연구들은 외부의 기관이나 업체들이 수행하여 성남시의 소중한 데이터들이 외부 기관에 축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정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소중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쌓아나가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기초단체이지만 이곳에서의 여러 정책들이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책들로 탄생하여 성남의 미래를 꿈꾸고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통 간 신설 우려 및 시민과의 소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민선 8기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 소통관을 신설하고 지난 10월 30일자로 소통관을 임명하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행정은 바로 문자 서비스로 시민들의 정책 지향과 민원사항을 성남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를 받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놓았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 바로 문자 서비스는 현재 월 평균 1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동안 시민 입장에서 민원을 넣고 싶어도 부서 간 핑퐁이나 형식적인 대처 등으로 제대로 된 호충 상담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생겨 이제 문자 한 통이면은 처리 기한과 결과를 볼 수 있어 행정 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면은 보여주기식만 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완료라 했지만은 이 완료의 기준이 민원이 만족한 수준인지 부서의 형식적인 행정 서비스 종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 답변을 한 것을 답변 완료이지 처리 완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원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민원 처리 절차 과정, 당담자, 연락처, 민원 처리 결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시민들의 눈높이와 의식 수준도가 높아져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굳이 바로 문자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부서 간 직접 연락 및 방문 등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문자 서비스라는 사업을 통해 넣은 민원이 바로 제대로 처리 안 된다면 오히려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30일자로 부임한 소통관께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소통관의 존재 이유를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성남시 소통관실의 슬로건이 바로 시장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소통관을 만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우선 방대한 민원을 한 부서에서 당담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될지 의문이며 구체적인 민원 로드맵을 형성하여 운영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원인별 해결 요구가 달라 충분한 민원이 어려울 수 있어 이를 민원 종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위해 관련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여러 업무가 종합된 민원의 경우 부성한 핑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주민이 요구하고 제안한 민원은 다 소통관으로 미룰 수 있지만은 소통관에서 모든 제안의 정책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줘야 소통관실의 외부 인사 자격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비서실에서 당담했던 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가 소통관으로 이전될지 얼마나 안 되어 진행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자 민원 추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서 빠르게 민원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상황이 제약으로 미처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요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몰라서 지나치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민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므로 시장 업적을 세우는 목적이 아닌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 재단 사업 대상 확대 및 전략 수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남시 청소년 재단은 지난 2007년 8월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후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증가하는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2008년 당시 논란 끝에 본 의원이 주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 20만 명이 넘던 성남시 청소년 인구는 2016년 18명에서 2022년 14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35년이면 약 1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청년 인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만 명 전후 정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당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 중요성이 크게 줄진 않겠지만은 조직의 역할과 전략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이른바 아줌마 수련관으로 불린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시간에 일반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등 복지 기준선이 모호해 수련관이 설립 목적이 의심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재단은 청년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청년, 일반인들도 행정학습 측면에서 기존의 시설과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다한 예산 방만한 운영 같은 우려를 일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재단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 재단의 출연금 예상 총 요구액은 290억 원으로 이 중 64억 원이 청소년 사업에 쓰입니다. 이는 전체 금액의 22%를 차지합니다. 226억 원은 인건비, 경비 등으로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150억이나 200억 가까이가 사업비로 쓰이고 나머지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입니다. 성남시 청소년 재단을 검색해 봤더니 5점 만점 중 2.8점이 나왔습니다. 리뷰를 자세히 살펴보니 매우 과간이었습니다. 발전 없이 제자리를 걷지만은 그걸 알면서도 뛰는 척하는 경영진, 관리자만 행복하고 무능한 관리자를 양성하며 80%는 월급을 축 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욱이 낯뜨거운 것은 근무 시간이 널널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재테크가 가능하며 중등 수준의 영어 단어도 모르는 무지한 팀장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 없는 사기업입니까? 성남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재단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연봉 연 300억의 예산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혁신과
쇄신은커녕 고인물을 자처하는 경영진분들은 반성하시고 청소년의 복지, 육성 정책을 맞도록 일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청소년과 외에도 복지국 내에 청소년 관련 복지팀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로이터가 주목한 청춘 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이 전국은 물론 해외의 주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시대 지자체가 직접 중매를 주선해주는 청춘 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입니다. 자칫 생각하면은 관에서 중매하는 것이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은 이는 선풍적인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5차례 행사에 참석한 460명 중 198명이 커플이 성사되었으며 다른 사교 모임이나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로 서울팅 사업을 성남시보다 먼저 추진하려 했지만은 남녀 간의 만남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사업 흥행에 지난해 6월 추경안에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획 의도는 최근 높은 집값과 취업난 속 결혼을 포기한 MZ세대가 많아진 가운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확산시키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흥행 속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속의 관심을 받다가 지난해 8월 뉴욕타임즈 일면에 기획기사가 실린 이후 11월에는 세계적 통신사 로이터의 글로벌 뉴스방을 탔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선택에 대한 온라인상의 우스꽝스러운 패러디도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남시 행사에서 쓰인 현수막의 배경색 글씨체가 그대로 사용되면서 축산팅, 수산팅이라는 이름으로 풍자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민이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을 보는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은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심정으로 이해한다면은 사업의 흥행은 확신할 성공할 것이라 봅니다.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쏟아지는 출산 정책 중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어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과 보완점도 필요합니다. 우선 서로 보완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신원 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반 결혼정보회사보다 솔로몬의 선택이 우려되는 점은 참가자들이 결혼이라는 중대사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정보이용동의서, 재직증명서 등 5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나 졸업증명서, 사실혼 경험이 없다는 서약서, 재산증명서 등 철저하게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더 안심하고 짝을 만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혼 여성이 남성과 교제할 때 스토킹 성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극단적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극단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보시면은 해당 회사에서 커플 매칭이 안 된 사람을 위해 다른 기술 출연자 친목을 맺을 수 있는 정기 모임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한 회차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선택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정기적인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소모임을 출연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만혼율과 이혼율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40, 50 미혼들이 위해 소개팅과 재혼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추진해본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 의료 민간위탁 및 어린이 전문병원 저출산 대응으로 전환을 적극 요구합니다.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그야말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3일 오후 5시경 서현에서 가해자 최원종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그는 과거 분열성 성격 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과 8월에는 관악구 신림동의 칼부림 사건, 폭행 사건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숨을 거두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으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에 온 국민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사를 떠올랐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성남시는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법무부에서 요청한 법무병상 설치 및 운영과 성남시가 제공하는 이상동기 및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등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료원에서는 폐쇄동 36병상, 개방병동 20병상 등 총 56병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폐쇄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상 중입니다. 법무병상은 일반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의 이동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무병상 설치는 정신질환 치료를 해야 하는 수용자들을 적기에 치료하고 출소 시 건강한 일반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함께 책자에 있는 사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동 사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립의료원 정상화하랬더니 범죄자 치료시설이라고 시민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수막을 보시면은 성남시에서 시의료원 정신과 56개 병상 중 4병상 4명만 성남 시민 우선 치료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같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현수막으로 사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발의로 설립하게 된 공공의료원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수용자들이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출소 후 제2의 서현역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를 공공의료 영역에서 감당한다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질환을 사회적인 관심을 두고 제도 안에서 치료하는 게 더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이는 공공의료 영역의 발전적인 형태로 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형태는 금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정치적으로 이득을 꾀하려는 저질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정구역이었던 성남이 여의도 못지않게 저런 저질 정치가 성남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의 표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시민을 볼모로 왜곡되고 호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성남시는 성남시 의료원 민간 위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적인 적자 해결과 20%대에 그치는 병상 활용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 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방안 등 타당성 조사 영역을 통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올해 상반기 중 유시의 대학병원과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어린이 전민병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경기 지역의 작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2명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폐업률 증가와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소아 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 병원이 줄어드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 지역에서도 아이가 아플 때 신속히 진료를 볼 수 있는 소아 청소년과가 많지 않아 종합병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남시 의료원을 경기도립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2023년 상반기 의료 현실 적자가 무려 262억 원, 연말까지 손실 추계치는 633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00여 명에 불과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사 채용을 위해 올해 작년부터 6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어도 지원자가 없어 신규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재작년 10월 퇴임한 의료원장 자리도 1년 넘게 공석에 남아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상시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해 7월 심정지 상태로 성남시 의료원 응급실에 실려온 30대 환자는 심폐소생술로 심박을 회복했음에도 의료원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결국 사망하는 등 환자가 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세웠지만 외면당하는 성남시 의료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대학병원 위탁 등 양자 대결이 아닌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저출산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 의료원을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백을 메꾸고 더 나아가 분만 등 산과 영역을 흡수해 임신, 출산, 양육의 인프라를 경기도 성남시가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논란이 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합리적인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해 사회복지 영역뿐 아니라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인프라를 마련해 성남시의 인구 증가 및 미래 세대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분당구 보건소 신축 이전이 논란되었습니다. 분당 차병원을 소유한 성강의료재단의 협약을 통한 공공기여를 토대로 이대엽 이재명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수백억 원대의 분당구 보건소 이전 신축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지하철 등 대중적으로 이용한 접근성 등 양호, 주변 병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 우수, 토지 매입 불확실성, 토지 수용 불필요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 절차 단축 등을 이유로 증축을 결정했습니다. 현 부지의 연면적 1만 3,763제곱미터 규모의 12층 건물에 지어 오는 2029년도에 완공한다 계획입니다. 분당 보건소 신축 용역비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을 거듭해 제3차 추경안 1,575억 원이 극심한 진통 속에 2개월 만에 시의회에 통과했습니다. 분당 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었지만은 여기에는 탄천교량 보수 철거비 70억을 포함한 긴급 안전관리 예산 134억 원, 가정 양육수당 13원 등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문제로 성남시와 차병원 측이 행정 심판을 진행 중이며 행정의 위협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 주장했지만은 결국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분당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불모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고 파행을 거듭한 민주당은 과연 시민의 민생과 안전은 안중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사태를 지켜보고 민주당은 협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정치적 문제를 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분당 보건소는 성강의료재단과 2009년, 2013년, 2015년 총 3차례의 업무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2009년 이대엽 시장 당시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MOU를 맺었지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 협약이 처리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재명 전 시장이 차병원과 다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중에 살펴보니 논란이 되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분당보건소를 이전하다 야탑 3동의 토지 매입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약 32% 정도밖에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주들이 매입 금액을 인정하지 못해 안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된 토지도 지분 매입으로 향후 수용 재개를 통해 수용할 수 있지만 토지 수용 진행 시 이 신청과 민원 발생, 행정소송 등으로 매입 완료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시간 방치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분당보건소는 이전이 아닌 기존 건물 용적률을 높이고 분당보건소 곳곳에 보건지소를 두는 것이 답입니다. 사업을 들여다보면 기존 사업 방식은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 금액이 너무 비싸 많은 예산 문제가 수반됩니다. 더구나 이전 예정지는 산꼭대기로 조정되어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나 같은 독감 전염병 때문이라도 보건소가 가까워야 합니다. 기존 보건소는 지하를 만들거나 용적률을 올려 존치하고 판교지소처럼 보건지소를 더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동네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데 지구대, 파출소처럼 보건의료 취약계층 및 누구나 경제적, 지리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당 신도시 행정동 내에 보건지소가 개소된다면 민선 8기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가 실현될 것이며 2029년도 상반기까지 분당 보건소 신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명원과 민주당의 관계에 앞서 만난 옛날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시간 더 넣어주세요. 분당 보건소 부지를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옛 분당 경찰서 7,000여 제곱미터 부지 및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놨습니다. 쉽게 말해 분당 보건소 자리가 있어야 통으로 개발할 수 있고 용적률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 FC에 많은 돈을 후원하는 등 보이지 않는 내막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저희가 올린 분당 보건소 관련 1억 1,500만 원에 목숨을 걸었지만 행정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15일이나 연장한 의회 임시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시민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위한 기준으로 분당 보건소 이전 신축을 재검토하며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현 분당구 보건소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당초 이전 부지는 보건소 위치만 변경되는 것으로 사회복지 시설은 기존대로 존치되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복지 및 주민 편의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 6조 2천억 원 백현 마이스 사업 첫 사업 원활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시간 더 넣어주세요. 도시개발 사업의 첫 사업을 뛰게 됩니다. 이 사업은 약 6만 2천 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6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시 컨벤션 시설, 공공의료 시설, 호텔, 업무 시설, 쇼핑몰, 공동체 등의 서울 강남 코엑스의 약 1.4배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간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고비도 있었으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백현 마이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 민간 합동 개발 사업 역사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구역 지정 3년이 지난 최종 1인 지난해 12월 27일 사업 시행자가 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구역 지정을 해제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투자사인 성남 마이스 PFV가 성남시로부터 사업 시행자가 지정안을 받는 데 이어 27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하면서 정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 협약 연대 책임을 주주 협약에 포함하자 요구를 민간 사업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과 책임 준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연대 책임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마침내 마감 일자 며칠 전에 관철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백현 마이스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이익 대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 사례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기회와 토지 매각 등은 개발 이익을 모두 합쳐 2조 4천억 원의 이익을 성남시가 얻게 됩니다. 이는 총 사업비 6조 2천억 원의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성남시는 백현 마이스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민간 사업의 공공재로 연면적 12만 제곱미터의 전시 컨벤션을 시설을 비롯하여 연면적 6만 제곱미터의 공공시설 지원,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 수대기와 한국자월드, 백현동 카페 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3개를 신설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30년 준공되는 기부 체납되는 전시 컨벤션 시설은 먼저 기부 체납하고 시행자가 5년 동안 의무 관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초기 적자를 위한 어려움을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좀 줄여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공포되어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수정중원구 우리 분당구 시의원들이 계시지만은 모두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후도시 특별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의원들 모든 분들, 그다음에 여기 신상시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때입니다.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 운영, 산업진흥원 직영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문제도 많았고 논란이 많았던 우리 시니어 산업혁신센터를 우리 산업진흥원 같은 공공기관의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우리 책자에 넣었습니다. 성남 시립동물병원 개원 및 분당 추가 건립을 환영합니다. 반려인구가 약 1,500만 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시의 반려동물 인구는 이미 6만 명이 넘었습니다. 고령화 인구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립감이 높아진 사태에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사회적 정성적 안정을 찾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또한 삼평동 641번지 매각 관련 감사원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2020년 성남시는 NC소프트 컨소시엄의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8,37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당시 은수미 전 시장의 공약사항인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공공인플라 확충을 투자하기 위했다고 합니다. 삼평동 641번지 2009년 판교 특지개발 당시 판교구청 건립 예정 부지였으나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고 은수미 전 시장은 본인의 공약 달성을 위해 판교 노른자 땅의 시유지를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전 시장이 퇴임한 한 달 전인 2018년 2월 지역의 유명 업체와 매각과 관련해 비공개 MOU를 맺는 등 특혜 의혹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삼평동 641번지 매각 관련되어 이미지 실추 등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2월에서 3월에 나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 규명과 수사 의뢰를 촉구합니다. 분당 발전소 현대화 사업 추진 주민 반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공단이 노후된 분당 복합 화력 발전소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남동발전 측은 최신 시설로 현대화하여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주민들은 재산권, 건강권 등의 문제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꼭 필요하고 이 점은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간 입장이 아닌 성남시는 남동발전과 주민을 상대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가교 역할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위례지구 기업 추진 포스코홀딩스 선정을 환영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수도권에 R&D 센터를 잇따라 신설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 위례지구도 포스코 연구원, 포스트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 지원 시설 용지 기업 추천 대상자로 포스코홀딩스를 지난해 11월 선정하였습니다. 먹거리 사업인 2차 전지 사업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입니다. 성남은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시 전체가 거대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게임, 드론, AI, 바이오헬스 등 모든 영역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 등 꼼꼼한 진단과 설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꼭 성남시는 직접적으로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리역 주변 성남의 새로운 밸리 조성 추진을 요구합니다. 유유부지 등으로 분당의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오리역 일대가 이제 개발의 날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작년 초부터 2026년부터 타 용도를 변경이 가능한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부지 복합 개발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제안 작업을 착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성남 지원과 성남시청 법원부지 검찰청 검찰청사로 1990조 확보한 구미도 191원 3261.5m 이전을 검토하고 원도시 동화를 우리한 성남시 뜻과 함께 신고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동시 발전주가 성남시지만 구석구석 독특한 부분이 있지만 주민의 주거와 미래거리, 일시도시 특별법과 알맞추어 개발의 방향을 정해 성남 시민의 50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자료로 대체하고 우리 33명의 성남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올 한해 건강과 사랑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해 주시는 2024년도가 되실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